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포노 인사이트 6가 지평 막걸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여러분들 지평 막걸리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가 아들이 인수하고 나서 매출액을 10배, 금방 10배 올리던데 신기했습니다. 1925년도에 경기도 양평 지평리 마을에서 양조장이 설립이 됩니다. 지금 거의 100년 됐죠. 2010년도에 이제 3대째 내려와가지고 김기환이라는 20대 젊은 아들이 대표이사로 물러봤고요. 이 친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지평 막걸리 해시태그가 5만 건 이상 이렇게 업계 1위 올라갑니다. 2021년도 매출액이 400억이 넘었습니다. 올해간의 작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도 폐업위기에 10억 몇 억밖에 못하고 폐업위기에 몰렸던 그런 회사가 젊은 아들이 인수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포노 4편 시대에 성공하려면 고객의 자발적 팬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객 데이터에 따라 막걸리 맛, 알코올 도수를 낮추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걸 단지 고객이 원한다는 이유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꾼 맛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비에도 투자를 많이 했다. 이제는 위에 선배들 이야기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어른들 막걸리 먹은 사람들 텁텁하고 그 맛이 아닙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이 친구들이 막걸리를 많이 먹지 막걸리를 완전 개조를 결과 크게 히트를 할 수 있었다. 이제는 경험, 오래된 축적된 노하우, 경험 이게 필요한 세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 30대 세대에 맞추어서 SNS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집중한 것도 그것의 유통에 집중을 했습니다. 진정한 소셜미디어 대인관계력은 광고가 아니라 좋은 경험에서 나온다. 먹어본 사람들이 맛이 참 좋더라라고 하면서 올린 글, 사진이 지성 막걸리를 100배 성장 이끈 원동력이다. 막걸리 회사가 어려울 때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아닌 새로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대인관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것 안 해. 자, 이 친구는 서비스 비즈니스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안 해도 지금까지 잘했어. 지금까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자, 경험을 통해서 어떤 소식, 소통, 시스템인지 익숙하게 깊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회복 탄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 만들지 않으면 지성 막걸리 같이 짧은 시간에 100배 매출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조금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BTS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미 이야기도 또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BTS, 아미, 그리고 빅히트. BTS는 작은 중소기획사였습니다. 유튜브 문화에 어울리는 콘텐츠 끊임없이 올렸습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실력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올렸습니다. 팬덤을 만드는 건 킬러 콘텐츠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팬덤과 소통하는 능력뿐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음악과 춤 재능이 뛰어나다. 방 대표는 아무것도 안 보고 실력만 보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SNS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피눈물 땀방울 흘리며 BTS가 되기 위해 열정을 쏟았는지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들이 남긴 영상은 그들이 만든 음악과 함께 팬덤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가 되었다. 진정성, SNS 콘텐츠들과 함께 BTS의 팬덤도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미도 주로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BTS를 접한 10대 아미들은 그들의 일상을 통째로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노래에 깊이 빠져들었다. BTS는 친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음악과 삶 전체에 진정성이 있는 스토리를 담아서 SNS를 통해서 팬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공감대를 전 세계로 확장했고요. 그리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 15조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회사하고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15조 전은 회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일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스타일란다. 가장 큰 권력은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스타일란다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는지 스토리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2년 전에, 3년 됐네요. 3년 전에 러브레알에 6천억 원의 매각을 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성공하는 비결, 팬덤을 만드는 실력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그리고 여러분 팬덤, 지지세력이 많은 디자이너가 되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JYP,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다. 박진영 대표, 이 회사도 지금 한 2조 원 정도 회사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삶 전체에서 묻어나는 향기와도 같다. 포노 사피엔스의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생각보다는 검색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생각이 훈련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야 하고 판단적인 정보는 현상을 전달하지만 이면에 있는 본질의 변화까지는 알려주지 않죠. 그걸 읽어내리면 평소 생각을 깊이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아무리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해도 그것을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실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이예지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인이죠. 당당하게 의로운 마음으로 무장하고 의이고요. 모든 이에게 예를 갖추되 늘 생각하고 공부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라, 이 지입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간절한 메시지.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 완벽할 수 없다. 문제는 그런 자충우들이 연속긴 인생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박진영 대표가 한 말입니다. 제가 포노사피엔스 6-9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인 내용 알고 싶으시면 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한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살아낸다고 고생 많았을 거예요. 21년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였을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했습니다.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많이 적어야 된다. 아이씨는 메모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메모한 내용 여기 이제 다 한 장이 다 가득 다 차고 몇 장밖에 안 남았고요. 메모 이렇게 있고. 요즘은 일기장 제일 앞에 매일 아침 송정에 갔다 왔던 내용이 제일 먼저 올라가지고 있네요. 날씨가 많이 춥다. 뭐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아이씨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옆에 이런 일기장이 30권 정도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적으니까 기억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한 것을 활용하니까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하는 습관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최고, 듣도 보도 못한 장인이 되어라. 공부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아저씨 요즘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단어 외우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시사나 세상 돌아가는 것, 경제 돌아가는 것도 꾸준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랬어? 의문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라. 채물턴 회장도 똑같이 의욕을 가지고 의문을 가졌고요. 그 의문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바보스러운 단어가 알고 있어요. 참 유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씨가 이야기하면 알고 있다라는 건.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실천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겠죠. 지식이 많아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최재봉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비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 절대 못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감해야 되고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용맹하지 못하대요. 직장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뭐 공무원하고 직장 생활 와서 열심히 충실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왜 듣고 있으며 왜 출근하며 왜 미술을 먹어야 되며 왜 내 소개를 잘해야 되고 이런 표를 보여줘야 하고 명함을 2장을 줘야 되며 다 서거해야 되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이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 무엇을 서비스라고 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내가 배려해주는 것이 서비스예요. 앞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앞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앞에 사람을 웃게끔 해주는 거,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자,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앞에 사람이 웃을 수가 있을까요? 예쁘게 해줘야죠. 여러분 직업이니까. 과연 나는 고객님에게 맞는 시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맞는 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능력을 갖추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다.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니죠.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단어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내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출근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직책에 대한 본질도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사다. 이사의 본질이 뭘까요? 사장의 본질은 뭘까요? 점장님, 원장님의 본질은 뭘까? 말로 대화하지 말고 핫술로 대화해라.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하러 나온 사람은 비즈니스 용어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용어로 써야 되는데 미용실에서 쓰는 단어나 집에서 쓰는 단어나 친구하고 만나가 쓰는 단어나 똑같다면 이 사람은 비즈니스의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용어는요, 겸양어입니다. 핫술입니다. 핫술로 대화하는 것이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겸양어가 뭡니까? 나의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한 완곡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곡합법은 뭘까요? 좀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앞에 사람 듣기 좋고 편안하게 이해하기 좋게끔 완곡, 완만하게 그런 그 정도의 공부는 완곡합법이라든가 겸양어라든가 핫술이라든가 비즈니스 용어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서비스업에 종사를 해야지 그 기본이 갖추지 않은 분이 서비스업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어의 비밀입니다. 단어의 비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앞에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부자가 된다. 이게 IC가 93년도에 최염순 카네기 한국 사장입니다. 제주도에서 저한테 한 말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앞에 사람 듣고 싶은 말 하면 네가 부자가 된다. 100%는 아니지만 30년 동안에 95%는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했던 단어 찍어 올려라. 인스타그램 찍어 올려라. 페이스북에 찍어 올리라. 몇 개나 찍어 올렸을까요? 여러분 찍어 올린 글에 리뷰 댓글은 몇 개나 달렸을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코로나 탓하고 있습니까? 경기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해라. 이번 달 매출에 내가 예상했던 매출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으면 왜 안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체크해라. 반면교사해라. 통계분석,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하는 미용실들 보면 다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요. 오면 해줄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판만 걸어놨고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오는 것 같으면 이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관리하는 사장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노사 펜스 시대로 판이 이동했습니다. 이제는 그 닭다리로 전단지 들고 다니는 그런 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가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이병철 회장님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정경희 회장님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린다. 열리지 않는 것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봤어? 인자 해봤어? 해보지도 안 하고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인스타그램 해봤어요? 페이스북에 올려봤어요? 사진 찍어 올려봤어요?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대요. 요즘은 저 시내 나가보니까 제가 어저께 서면 갔다 왔는데 서면 나간 지 한 6개월 만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서면 거리가 정말 동부서적이 어저께 신문에 부산에서 평당 집가가 제일 비싼 동네가 동부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에는 90년대 2000년까지는 미아당 백화점이 우리 부산에서 평당 제일 비싼 동네였고 2010년까지는 BNC였었고 2010년 이후는 서면의 전후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동부서적이 부산에서 제일 비싼 자리가 됐더라고요. 어저께 그 앞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만요. 전에는 서면 그 큰 길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동부서적 앞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니까 큰 건물 앞에 거기도 횡단보도가 몇 개 거기가 있습니다. 강북동도 이렇게 그 남포동하고 중구동하고도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단어는 고맙습니다. 스마일.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틈새 시장을 노려라. 고객은 어디에 있습니까? 루틴, 미라클 모닝,
루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라클 모닝, 아저씨가 미라클 모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커트 하시겠습니까? 아니고 파마 하시겠습니까? 남자 고객님에게 추운 겨울에 굴 속에 있는 호랑이를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직원들이 웃으면서 고객을 모실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 묻고 싶네요. 고객이 안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고 적어놨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한 번 왔던 고객이 오지 않는 겁니다. 기대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나 기술력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고객님이 또다시 찾아오죠. 여러분들은 고객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 고객님 온다 안 하고 안 온다 배신 때렸다. 배신은 여러분들이 떼는 겁니다. 고객님 못하게끔 여러분이 한 거지 않습니까? 고객님 기대 수준 이상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웃게끔 만들어 드지 못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2022년도 이민년 호랑이 해는 이 모든 것을 아우려서 고객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객님이 웃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고 예쁘게 했다고 자랑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팬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생각이 현실이 되는 못 있는 호랑이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